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 현지 시간 4일 자정부터입니다. 우리는 직접 표적에서 우선은 빠졌습니다만 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국들의 대응 조치도 시작됐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추가 관세의 첫 번째 표적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세 국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입니다. 현지 시각 4일 0시부터 미국에 들어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중국산 제품에는 지금보다 10%의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에도 10%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이유로 불법 이민과 마약류 펜타닐 밀매를 들었습니다. China makes the fentanyl, gives it to Mexico, puts it through Canada, and so all three haven't treated us very well.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관세 부과 관련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4시간 뒤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산 술과 과일, 의류에 25% 관세를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Potentially shutting down American auto assembly plants and other manufacturing facilities. They will raise costs for you, including food at the grocery store, gas at the pump. 맞관세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관세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 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미국발 보복 관세 전쟁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ars, again, are made in both Canada and Mexico. You have to go back many decades to the Great Depression to find tariffs this high.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자 트럼프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평균 20% 물던 관세 부담이 30%가량으로 늘게 된 건데요.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추가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니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담화문을 냈습니다. 중국이 좀비 마약, 펜타닐의 원료를 생산한다고 미국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펜타닐은 미국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不仅无异于解决自身问题，也对中美正常经贸合作造成破坏。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는 평균 20% 정도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이제 30%로 상향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관세가 높아졌던 전기차는 110%로 태양광 전지는 60% 관세를 물게 됩니다. 중국은 반격 조치로 우선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등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속에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분야가 타격을 입는 걸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是要进行灵活的调整，要尽可能的扩大美国的利益，减少因为对方反制给美国造成的影响。 문제는 관세 인상이 이번 10%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유럽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유럽 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 부담을 늘린다는 미국의 방침을 의식한 협상 전략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럽연합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낸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SNS에 언급한 대유럽 관세 정책입니다.
취임 이후에도 강조됐습니다. Am I going to impose tariffs on the European Union? Do you want the truthful answer or should I give you a political answer? Absolutely. The European Union has treated us so terribly. 당장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유럽연합은 미국의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상품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국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해롭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유럽연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이미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바탕 치렀던 유럽으로선 당연한 우려입니다. 경고와 동시에 미국과 협력 기조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ber die Europäische Union muss jetzt mit Amerika gute Verhandlungen führen und das muss Europa tun und zwar in großer Geschlossenheit.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내 결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론 처음으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대거 진출한 나라들이 우선 타겟이 된 만큼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각국의 연쇄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우리 역시 직접적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관세 전쟁의 서막은 일단 보편 관세는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만 겨냥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당장 출렁일 가능성은 적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덜 수출되니 한국 중간재도 중국에 덜 팔릴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빈자리만큼 한국 상품이 미국에서 더 팔릴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영향은 없는 걸로. 문제는 미국 이외의 시장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수입품 중 13.5%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에서 밀려난 만큼 다른 나라로 더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256 gigabyte. It's just 599,800 won. 중국산 TV와 냉장고, 전기차까지 중국 상품은 가격도 성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중국산과 세계 곳곳에서 지금보다 더 경쟁해야 할 형편입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정부는 환율을 더 절하시킬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집니다. 중국이나 유럽이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쏟아낼 거란 점도 문제입니다. IMF는 트럼프 관세 전쟁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구석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의 첫 관세 표적이 된 나라들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로 미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혜은정 기자입니다. 준비가 돼 있다던 캐나다 정부. 트럼프의 서명 4시간 뒤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했습니다. 25% 똑같은 세율이었습니다. 술과 과일, 의류 등 미국에서 들여오는 155조 원 상당의 제품에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게 토요일 밤 긴급 회견을 연 트리도 총리의 경고였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에겐 슈퍼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사자며 미국산 제품 불매를 촉구했고 미국인들에겐 이번 조처가 결국 손해가 될 거라고 직접 호소했습니다. Potentially shutting down American auto assembly plants and other manufacturing facilities. They will raise costs for you, including food at the grocery store, gas at the pump. 캐나다 주 정부 차원에선 미국산 상용차의 통행료를 2배 올리겠다거나 미국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퇴출시키겠다는 보복 조치도 나왔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도 관세,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 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조직과 멕시코 정부가 동맹을 맺고 펜타닐을 미국으로 유입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모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최근 대대적인 펜타닐 압수 같은 근거를 들며 미국이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상대국이 맞대응하면 관세를 더 올리는 보복 조항을 명문화해둔 상태입니다. 관세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대화 여지를 전면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경준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매기는 거지만 우리 기업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재 공장이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가전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가는데요. 멕시코에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삼성과 LG,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대거 짓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요. 미국으로 갈 때 거의 없던 관세가 갑자기 25% 더 붙으면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관세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콕 집어서 수개월 내로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인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과했던 일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 나라 중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곱게 볼 리도 없는데 한미 FTA 재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대미 수출엔 얼마나 타격이 될까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구체적인 수출의 증감폭은 아직 추산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대미 수출은 연간 55억 달러, 약 8.4% 감소할 거란 예상은 있습니다. 또 수출 경쟁국인 중국이 1차 관세 부과국에 오른 만큼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는데 미국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복 관세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거라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일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엔 아직 통화도 못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대폭락의 날이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전쟁 시작해서 대폭락했다. 새벽부터 스팸 메시지처럼 엄청난 폭락 알람을 받았다. 오전까지 받았는데 또 대폭락. 저번에 다 날린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끝났나? 속상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새고 버스 타고 가면서 졸았는데 참 인생이 서글프다.